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양쪽 지수 오늘장 내내 상승부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막판에도 힘이 좋습니다. 거래소 먼저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1%에 육박하는 상승으로 거래 마칠 재비합니다. 현재는 전거래일 대비로 0.91% 오르면서 2,538.32선에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2,538 오늘 장중 고점에서 마감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닷새 연속된 상승으로 주간 기준으로 주봉도 상당히 긴 양봉이 5주 만에 나오게 되네요. 앞서서 4주 연속해서 하락하는 음봉이었는데 반등 주간 기준 2.5% 정도 코스피 오른 것으로 이 정도 수치로 마무리되면 2.5% 주간 기준 오른 게 되고요. 다음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불은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스피 대비로는 제한된 상승 탄력인데요. 0.65% 상승하면서 841.36포인트, 840선 위에서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20일 이동평균선 오늘장 확보가 되는 양상이네요. 주간 기준으로도 보자면은 코스닥도 올랐는데 역시 5주 만에 양봉이네요. 2.3%. 코스닥이 많이 안 올랐다 싶었는데도 주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코스피 코스닥 동일하게 2% 초중반의 탄력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반도체 하루입니다. 반도체 관련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또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렇게 한 번씩 오를 때가 있죠. 삼성전자 오늘장에서 3% 넘게 오르면서 현재 68,300원, 68,300원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하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는 탄력이 좀 더 좋습니다. 한 4% 정도 플러스권 나오는데 97,400원에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두 종목이 현재 지수를 끌어올리는 게 한 18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오늘 코스피 상승분의 한 3분의 2 이상은 이 두 종목이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내에서는 1% 안팎의 눈치를 보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두 종목으로 워낙에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2차전지가 상대적으로 그림자가 짙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LG화학이나 여기에 포스코홀딩스도 2% 안팎의 마이너스권 나오고요. 눈에 띄는 점은 먼저 이 2차전지 셀 가운데서도 다소 좀 소외됐던 삼성 SDI는 오히려 바닥을 다지고 올라옵니다. 현재 호가상으로는 70만 원권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치려고 한다는 점 특징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섞여 있는데 오늘의 뚜렷한 특징이 반도체의 급등, 2차전지의 약세로 대변이 됩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파란불 뚜렷하고요. 에코프로 BM 2%대, 에코프로가 5%대, LNF는 6%나 빠집니다. 이런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종목은 거래소에서 인디F 하나 있고요. 이 종목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테마주를 좀 묶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총 5종목이 있습니다. 서울바이오시스 이쪽은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모멘텀이 오늘장 제시가 두각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사우디에서 반도체 미래 관련된 포럼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빈살만 직속 기구와 함께 MOU를 체결했다라는 내용이 서울바이오시스입니다. 서울바이오시스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상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래반도체라든지 AD칩스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좋았는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유난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뭐 DDR5라든지 파운드리 다 좋기는 한데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 이쪽에 들어가는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 거래 모두 마감이 됐고요. 5월 19일 금요일장 이렇게 마감됐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의 부진을 만회해주는 한 주의 흐름이어서 주말까지 좀 더 하지 이런 생각도 약간은 드실 텐데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도 괜찮습니다. 뭐니 해도 근래 들어서는 한중일 가운데 일본 증시가 가장 돋보이고 있고요. 오늘부터 G7 회의 일본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도 포커스 맞춰집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쭉쭉 잘 달립니다. 3만엔 선을 넘어서고 나서도 지칠 줄을 모르는데요. 오늘장은 0.77% 오름세 나타내면서 3808.35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장중에 고점 부근 거래 마치면서 일본 증시 연일 상승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저 효과를 똑똑히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일본은 좋은데 지금 위안화도 저거든요. 위안화 가치도 하락인데 위안화 가치 하락이 중국 증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무래도 양시장의 산업 구조가 일본은 또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 이 환율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상해종합지수 보자면은 현재 0.5% 정도 밀립니다. 낙폭은 약간 줄어서 0.33% 그 정도 밀리고 있고요. 3,286.75포인트 기록하면서 중국 증시 약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지금 위안화가 달러당 7위안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원화 같은 경우는 위안화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 그리고 위안화 환율 같이 묶어서 좀 보셔야 될 만한 내용이고요. 다음 심천 가겠습니다. 심천 쪽은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오늘 중국 증시는 큰 방향성을 띠지 않은 채 보합권 내에서의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일단 상승 분위기는 주 후반부터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 터치하고 나서는 좀 꺾여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 장중에 낙폭이 빠르게 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1,320원대 진입이 됐습니다. 오늘의 밴드는 1,326원에서 1,335원권 오후장에서 환율의 이 낙폭이 깊게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원달러 환율 마감 체크해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 7원 50전 하락하면서 1,326원 70전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저점 부근에서 거래 마쳤네요. 이에 따라 환율 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정리해 보시죠.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자, 한 주 마지막 거래일에 우리 증시 긍정적인 에너지를 분출했습니다. 상승의 연장선으로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전장 대비 0.89% 올렸습니다. 포인트로는 22포인트가 올라갔고요. 오늘장 종가는 2,540선에 가까웠습니다. 2,537.79포인트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자, 그러면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나왔던 저점이 2,526포인트, 그리고 고점이 2,538포인트, 변동폭은 지극히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주로 2,530선에서 횡보세를 보이다가 그 수준에서 그대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나흘째 좀 사들였고요. 기관도 오늘은 매수 우위를 보여줬죠.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5,500억 원 이상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고요. 기관도 마찬가지 수준이었습니다. 기관이 5,500억 원 이상 여기서도 매수 우위를 보였고, 오늘 개인만이 홀로 팔았죠. 그런데 그 양이 상당했습니다. 1조 원 넘는 양으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별 등락도 살펴볼까요? 오늘 상승 업종이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보이실 텐데 기계 업종이 거의 2% 가까이 올랐습니다. 어제도 사실 가장 강했고 오늘장에서도 가장 강한 업종이 바로 기계 업종이 됐죠. 자, 그런데 어제장에서는 이 퍼스탱의 급등세 덕분이었다면 오늘은 좀 다르죠. 한미 반도체 초강세가 한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의 훈풍 역시 이 전기전자 업종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고요. 1.86%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죠. 자, 그리고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오늘장 오름세 보여주면서 건설 업종 지수 자체도 좋았습니다. 1.57% 상승 마감이 됐고, 그 뒤를 이어서 종이목재가 1.53%, 보험이 1.21% 올리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등락률 하위 순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내려갔던 업종부터 보실까요? 이 철강 금속 업종이 내렸습니다. 역시나 이 포스코 쪽이 흔들렸기 때문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1.31% 내림세였고요. 그 뒤를 이어서 화학과 음식료품 업종이 0.6%대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운송장비가 0.32% 하락, 섬유의복이 0.19% 내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주인공은 명확했습니다. 반도체 급등이 오를장을 설명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특히 5월 이후에 최고의 주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장 보시면 종가상으로도 3.32% 급등이었죠. 68,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이쪽의 상승 탄력은 더 강했습니다. 4% 가까이 올렸죠. 97,300원에 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이를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은 혼조 양상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2차 전지에서는 삼성 SDI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란불을 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LG에너지 솔루션이 1.78% 내렸고요.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1.5%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죠. 70만 원대 이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 SDI는 이런 가운데 0.87% 소폭이지만 올렸고, 아래쪽에 보시면 포스코 그룹주들도 오늘 약세였죠. 포스코 홀딩스가 2% 넘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로 2%대 내리면서 3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이 나란히 상승 마감이 됐죠. 네이버와 카카오 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1.8% 올리면서 21만 6,500원에 오늘장 마쳤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1%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자동차주들 쪽에서는 오늘 일자의 약세를 보였죠. 현대차부터 보시면요. 0.48%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기아는 1.3% 내림세였습니다. 88,700원에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현대모비스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현대모비스는 1%대 내림세로 22만 6,500원에 오를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 확인해 보실 텐데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다음 주 폴란드로 가서 우크라이나 재건부 총리와 재건 관련 논의를 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수준이어서요. 이 관련주들 모처럼 활기를 띄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삼부토건과 DYD 이 종목들 같이 나란히 오르는 종목들이었죠. 우크라 재건과 관련해서 엮여 있는데요. 9%대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었고, 동일고무벨트 같은 종목 보시면 이쪽도 윗꼬리를 제법 달았죠. 자, 후반에 강세로 더욱더 상승폭을 붙여주나 싶더니 막판에 조금 더 뺐습니다. 종가상으로는 전장 대비 2% 올리면서 6,65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해인 같은 종목도 3% 올렸습니다. 하지만 음봉 기록됐고 윗골을 다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대우 AL과 S트래픽도 나란히 강세 마감됐습니다. 5%대 올려줬고요. 그리고 데모 같은 종목, 코스닥 종목들이 조금 더 강세가 상승 탄력이 더 많이 나왔죠. 데모는 20% 넘게 솟구치면서 15,690원에 장을 마쳤고, 현대 에버다임 종가상으로 7% 올렸습니다. 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나흘째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장 대비 0.7% 올렸습니다. 포인트로는 5.83포인트 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장 종가는 841.72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보시면 830선에서 그대로 쭉 횡보세 보이다 끝나나 싶었는데 오작이 조금 더 올려줬습니다. 장 후반에 840선을 돌파해 줬고요. 그 부근에서 그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842억 원 순매수세였고요. 기관 쪽에서는 1,00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이 홀로 팔자세 보여줬죠. 개인은 1,8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시죠. 일단 오늘도 2차 전지는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NNF 모두 또렷하게 좀 내려갔죠. 에코프로 BM이 2%대 내렸고요. 에코프로는 낙폭이 더 컸습니다. 5.84% 내림세로 53만 2천원에 거래에 마쳤고요. 그리고 NNF도 내렸는데 이쪽에 낙폭이 더 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6% 넘게 뺐죠. 23만 7천원에 오늘장을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반면에 제약바이오에서 강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부터 HLB까지 모두 강세 마감됐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3% 가까이 올려줬고요. HLB 1.39% 올리면서 36,3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확인해 보시면요. 이쪽도 강세 마감되면서 85,500원에 거래를 마쳤죠. 셀트리온 제약은 거의 4% 가까이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상장 페이지 공식화하고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 보시죠. 일단은 오늘장
장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1.67% 올리면서 18만 8,800원에 장 마쳤고요. 아래쪽에 알테오젠과 케오젠의 주가의 상승 탄력은 더 좋았습니다. 특히 알테오젠 보시면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였죠. 7% 넘게 올렸습니다. 47,200원까지 터치했고요. 그리고 케오젠 0.8% 올리면서 19만 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새 화제가 됐던 엔터주들은 차익 실현이 오늘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일단 JYP 엔터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3% 넘게 내렸습니다. 11만 5,7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아래쪽에 SM도 3% 넘게 마찬가지로 빠졌죠. 10만 7,600원이 오늘 장의 종가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역시 반도체 주들이죠. 미국 증시의 반도체주 훈풍과 함께 오늘장 숨죽였던 반도체 관련주들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부장을 비롯해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까지 모조리 다 강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장비주들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역시 한미반도체가 가장 돋보이는 상승을 기록했죠. 21% 넘게 올랐습니다. 한미반도체는 25,950원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 밖에 원익 IPS부터 PSK,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나란히 다 9% 상승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크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 유니테스트 6%, 주성 엔지니어링도 8% 넘게 올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부품과 소재 관련된 종목들도 아주 좋았죠. ISC 같은 종목도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13%대 올렸고요. 마이크로투나노도 15%대 급등으로 정확히 2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KNJ 같은 종목도 8% 가까이 올렸고요. 그리고 이 밖에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죠. 솔브레인과 동진세미캠,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까지도 눈에 띄는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 이 비메모리 관련된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 AD칩스 그리고 미래반도체 이 종목들 모두 다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급등으로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윈팩 같은 종목도 26% 올렸습니다. 장 후반까지도 상승 탄력을 더 붙여가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1,800원이 됐고요. 자, 그리고 칩셋 미디어 11%대 이쪽도 상당한 상승폭을 기록했고, 이 밖에 또 SFA 반도체, 네페스 같은 종목,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까지도 나란히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모조리 또 좋았죠. 보시면 대표적으로 대덕전자 13%대 솟구쳤고요. 해성DS와 코리아서키트, 심텍 이런 종목도 나란히 6에서 7% 올리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TLB 같은 종목 특히 이쪽도 좋았죠. 14.5%대 급등하면서 22,9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